첫 번째 경기 FC서울 대 수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FC서울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주도권 확보와 전방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고, 둑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며, 문선민은 빠른 스피드와 침투 타이밍으로 측면 공간을 흔들 수 있는 자원이다. 링가드는 전방과 중원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며 탈압박 이후 전개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최준과 김진수는 풀백으로 배치돼 윙포워드들과 2대1 구도를 형성하며 측면 수적 우위를 창출하고 있고, 공수간격 조정에서도 안정적인 조직력을 보이고 있다. 수원FC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서재민과 김도윤을 윙백으로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단독 윙백 운영이기 때문에 수비 시 숫자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크로스 차단과 공간 커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사박은 피지컬을 활용한 제공권 경쟁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재원과 안데르손을 포함한 전방 조합은 중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윤빛가람과 이용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중원과 수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으면 조직적인 수비 조율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비 구조는 서울의 빠른 측면 전개와 템포 있는 역습에 매우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 FC서울은 구조적으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개 효율이 높고, 수원은 반복되는 수비 리스크와 조직력 공백으로 인해 전개 저지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서울이 공간을 선점하며 침투 흐름을 주도하는 경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포지셔닝, 숫자 싸움, 간격 유지 모드에서 서울이 유리하다. 두 번째 경기 화성FC 대 서울이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성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과 간결한 전개를 추구하지만 최근 수비 라인 붕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도미닉은 제공권 경합과 연계 움직임은 좋으나 전체적인 전개 구조 내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루아는 활동량과 속도는 있지만 전술적인 완성도는 떨어지고, 박창호는 중원에서 수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 특히 수비 마이너스 미드필더 간격 유지에 실패하며 박스앞과 측면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다. 서울이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측면 전개와 속도, 중심의 공격 전개를 주무기로 삼는다. 아이데일은 박스 내에서 위치 선정과 슈팅 타이밍이 뛰어나고, 페드링요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돌파와 크로스로 위협을 가한다. 에올레르는 이선 침투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실점 유도에 큰 영향을 주는 자원이며, 서울이랜드는 세컨드볼 장악력도 뛰어나고 수비 불안한 팀을 상대로 공간을 정확히 찌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화성은 수비 전환 속도와 간격 유지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며 연속적인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서울이랜드는 침투와 전개 타이밍에서 우위를 보이며 수비 실책을 유도하는 패턴으로 실점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고, 공간 활용, 공격 완성도, 조직력에서 서울이랜드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경기다. 세 번째 경기 충북 청주 대 안산 그리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침투와 템포 조절을 핵심 전술로 삼는 팀이며, 가브리엘은 수비 라인 사이를 무너뜨리는 침투 타이밍과 슈팅 감각이 뛰어난 자원이며, 페드로는 활동량이 풍부하며 공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에서 팀 공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지승은 중원에서 볼 운반과 전개 패스의 연결고리로 활약하며 공격 자원들과의 연계가 자연스럽다.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과 공간 활용 능력이 조화를 이루며 경기를 안정적으로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안산은 3-4-1-2 포메이션을 활용하지만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지성은 중거리와 패스 능력은 있으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공수 밸런스를 잃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김우빈은 제공권은 강하지만 뒷공간 커버에 취약하고, 라파는 전방에서 압박과 수비 가담이 부족하다. 수비와 미드라인이 벌어지면서 상대의 침투 패턴에 쉽게 무너지고 있으며 조직력 회복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실점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충북 청주는 조직적인 템포 운영과 강한 침투 전개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팀이다. 안산은 공간 관리가 무너지며 전술적 균형이 흔들리고 있어 공격 기회마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공격의 정밀도와 수비 간격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충북 청주의 승리가 유력한 시나리오다. 네 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김천상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탈압박 이후 전개를 시도하는 팀이나 최근 들어 공격 템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릭은 제공권과 전방 연계에 집중하고 있으나 득점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으며, 이청용은 중원 조율에 참여하지만 체력적 부담으로 풀타임 유지가 어렵고, 윤종규의 부상은 측면 수비 조율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원 전방 간 간격 유지가 흔들리면서 역습 대응 속도도 낮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보다 개별 대응에 의존하는 장면이 잦아지고 있다. 김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개 속도와 간격 유지 모드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팀이다. 유강현은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경쟁에서 강점을 보이며, 김승섭과 이동경은 침투 타이밍과 좌우 돌파를 통해 공격 전개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이동경은 세트피스 전담뿐 아니라 중거리 슈팅에서도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며 짧은 전환 플레이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자주 만들어내고 있고, 수비 라인은 빠르게 간격을 조정하며 미드필더 라인도 압박과 전환 대응에서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다. 울산은 전개 구조의 단조로움과 이청용 의존도가 반복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무력한 흐름이 잦아지고 있다. 김천은 간격 유지, 템포 전환, 세트피스까지 고르게 완성된 전술 패턴으로 울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흐름은 울산이 아닌 김천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섯 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대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전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 전개와 볼 점유율 조절에 능한 구조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규는 문전 앞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윤도영은 전방 압박과 중거리 슈팅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며, 이순민은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중원 압박 저항력과 볼 운반 능력에서 팀의 템포를 조율한다. 전체적으로 포백 기반의 안정된 수비 블록과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며 특히 홈에서는 높은 활동량으로 전개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강하다. 대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압박 후 롱볼 중심의 역습을 주로 활용하는 전개 스타일을 택하고 있다. 에드가는 제공권과 전방 연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지만 세징야의 이탈로 인해 패턴 완성도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고, 정치인과 요신호는 중원 템포 조절보다는 공간 커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지원에 무게가 실려있는 편이며, 전반적으로 중원 압박과 전진 흐름의 정교함이 부족하고 측면 윙백이 수적 열세에 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측면과 전개 흐름에서 명확한 우위를 확보한 대전은 홈에서 공격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대구는 창의성 부족과 수적 불리함으로 인해 전술적인 반전을 만들기 어려우며 수비 블록 안정성도 낮아지고 있고, 흐름상 대전이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다. 여섯 번째 경기 성남FC 대 부산 아이파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성남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를 펼치는 팀이다. 후이즈는 박산에서 제공권 경합과 연계 능력을 활용하며 김범수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로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시도한다. 정원진은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미드필더 사이 연계에 관여하지만 창의적인 전개보다는 안정적인 전술 수행에 집중한다. 공격 루트가 한정적이며 전체적으로 경기 내내 점유보다는 공간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은 3-4-3 포메이션을 통해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바탕으로 한 단순한 공격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곤잘로와 빌레로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간 침투를 시도하는 형태의 공격 루트를 반복하고 있다. 임민혁은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 전개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손석영이 퇴장 징계로 결정하면서 측면 수비의 안정감은 떨어졌고 후반 교체 자원의 즉각적인 영향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단조로운 공격 흐름과 창의성 부족이 맞물리며 전반부터 후반까지 뚜렷한 우세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양팀 모두 강한 압박이나 속도 전환이 반복되지 않고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전개 구조가 예상된다. 결국 전후반 내내 골문을 여는데 실패하며 무승부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